맹자 가르침. 1년에 한두 번 보는 손주가 집에 옵니다. 처음 몇 시간, 하루 이틀은 반갑고 즐거운데 집으로 돌아간다고 하니 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마음 드신 적 없으신가요? 사랑하는 손주인데 왜 이런 마음이 드는 걸까요? 혹시 내가 이상한 건가? 나쁜 할머니, 할아버지인가 싶어 죄책감까지 드시나요? 오늘은 맹자의 지혜로 이 복잡한 마음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 드는 거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정상이고 인간적입니다. 죄책감 느끼실 필요 전혀 없어요. 손주가 오면 정말 기쁩니다. 오랜만에 보는 귀여운 얼굴, 제잘거리는 목소리,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달려오는 모습, 그 순간만큼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일상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평소에 저녁 6시면 조용히 식사하고 7시면 뉴스 보고 9시면 잠자리 준비하던 규칙적인 생활. 그게 다 깨집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조용히 차 한 잔 마시며 창밖 보던 여유로운 시간도 사라집니다. 대신 아침부터 뭐 해줘야 하나, 오늘은 어디 데리고 가야 하나 걱정이 시작되죠.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거실, 한 군데도 먼지 없던 방바닥. 그런데 손주가 오면 장난감이 여기저기 널려 있고 과자 부스러기가 이곳저곳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힘든 건 에너지입니다. 아이들은 정말 에너지가 넘칩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뛰어다니고 놀아달라고 하고 질문하고 떼쓰기도 하죠. 젊었을 때는 그런 에너지를 따라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한두 시간만 놀아줘도 온몸이 쑤시고 피곤합니다. 저녁이 되면 녹초가 됩니다. 예전에 내 아이들 키울 때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걸까요? 체력이 예전 같지 않은 걸까요? 맞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3, 40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손주지만 이틀쯤 지나면 슬슬 생각이 듭니다. 언제 돌아가나? 빨리 돌아가면 좋겠는데 그러다가 손주가 집에 돌아간다고 하면 아이고 다행이다 싶은 마음이 먼저 들죠. 물론 동시에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솔직히 안도감이 더 큽니다. 그리고 손주가 떠나고 나면 집이 다시 조용해집니다. 내 시간이 돌아옵니다. 아무도 부르지 않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조용한 시간. 그제야 한숨 돌리며 차 한 잔 마시면서 생각합니다. 아, 역시 내 집이 최고야. 이런 마음, 손주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도 우리만의 삶과 리듬이 있고 그걸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러운 인간의 마음입니다. 자, 이제 맹자 이야기를 해볼까요? 맹자는 2000년도 더 전에 살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미 이런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셨어요. 맹자가 한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 무슨 뜻일까요? 뭐든지 지나치면 오히려 안 좋다는 뜻입니다. 음식으로 예를 들어 볼까요? 맛있는 음식도 적당히 먹으면 건강에 좋고 행복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 나고 오히려 고통스럽죠. 좋은 것도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한 운동은 건강에 좋지만 과도한 운동은 몸을 망가뜨립니다. 휴식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한 휴식은 재충전이지만 지나친 게으름은 무기력을 만듭니다. 그럼 사람 관계는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항상 붙어 있으면 오히려 관계가 나빠집니다. 적당한 거리가 필요해요. 손주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한두 번, 이틀 정도 만나면 서로 반갑고 즐겁습니다. 하지만 만약 한 달을 함께 산다면 어떨까요? 아마 서로 지치고 힘들어질 겁니다. 그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나쳐서 그런 겁니다. 맹자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남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고 했어요. 손주를 보면 예쁘고 사랑스럽죠? 넘어지면 아프지 않을까 걱정되고 배고파하면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 이게 바로 맹자가 말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건 본능이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맹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걸 하나 더 말했어요. 자기 자신의 마음도 잘 돌봐야 한다고 말이죠. 무슨 뜻일까요? 남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을 돌보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남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거든요. 빈 컵을 생각해 보세요. 빈 컵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물을 줄 수 없습니다. 먼저 내 컵에 물이 가득 차 있어야 넘쳐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너무 지치고 힘들면 손주를 제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놀아줘도 마음속으로는 빨리 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하게 되죠.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맹자는 균형을 강조했습니다. 남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는 것, 남에게도 베풀고 나에게도 베푸는 것. 이게 바로 중용입니다. 중간을 지키는 지혜예요. 손주를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건강과 평화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오래오래 손주를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게 맹자가 말한 진정한 사랑의 지혜입니다. 맹자는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도리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죠. 그런데 가깝다고 해서 항상 붙어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대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나무는 왜 그렇게 강할까요? 바람이 불어도 잘 안 부러지고 눈이 쌓여도 끄떡없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마디에 있어요. 대나무는 쭉 이어진 게 아니라 마디마디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마디가 있어서 유연하고 강한 겁니다. 만약 대나무가 마디 없이 쭉 이어져 있다면 아마 쉽게 부러지고 말 거예요. 사람 관계도 똑같습니다. 마디가 필요해요. 함께 있는 시간과 떨어져 있는 시간, 만나는 시간과 그리워하는 시간. 이런 마디들이 있어야 관계가 건강하고 오래 갑니다. 계속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좋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로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해요. 작은 습관들이 거슬리고 사소한 말투가 신경 쓰이고 조그만 행동이 짜증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그렇고 부모 자식도 그렇고 할머니 할아버지와 손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서로를 존중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어요. 손주가 집에 와서 이틀 정도 지내다 가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우리 손주 정말 예쁘다. 다음에 또 보고 싶다. 언제 또 올까? 이게 바로 건강한 그리움입니다. 하지만 만약 한 달을 함께 산다면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언제 가나 빨리 좀 가줬으면. 그러면 그리움은 사라지고 부담만 남습니다. 옛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너무 가까우면 질투와 시기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적당히 멀면 어떨까요? 축하해 줄 수 있고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거리는 아름다움을 만듭니다. 멀리서 보면 예쁜 그림도 너무 가까이 가면 붓터치와 물감 자국만 보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한 거리에서 볼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손주가 가고 나면 더 반가운 겁니다. 그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제 다시 그리워할 수 있어서예요. 다음에 만날 때를 기대할 수 있어서입니다. 만약 우리가 손주와 계속 함께 산다면 그리움이란 감정을 느낄 수 없을 거예요. 그리움 없는 사랑은 무뎌집니다.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소중함을 잊게 되죠. 반대로 가끔 만나면 어떨까요? 손주 얼굴 보고 싶다가 만나면 정말 반갑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줍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는 아쉬워요. 다음에 또 보자고 약속하죠. 이게 바로 건강한 관계입니다. 만남과 이별, 함께함과 떨어짐, 그리움과 만족.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사랑은 더 깊어지고 단단해집니다. 맹자가 말한 중용이 바로 이겁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적당한 거리. 너무 자주도 너무 드물지도 않은 적당한 만남.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랑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맹자의 가르침을 우리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손주네 가족이 방문 계획을 세울 때
우리도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틀은 좋지만 일주일은 힘들 것 같아.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도 괜찮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면 나쁜 할머니, 할아버지 같을까봐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솔직한 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미리 기간을 정하면 어떨까요? 우리는 그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손주를 사랑하고 돌볼 수 있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마라톤은 힘들지만 끝이 정해진 단거리는 힘을 낼 수 있거든요. 손주 부모님들도 이해해 주실 겁니다. 사실 그분들도 알아요.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께 맡기는 거잖아요. 당연히 우리도 힘들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두 번째,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손주가 집에 와 있어도 우리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손주가 낮잠 잘 때 우리도 쉬어야 해요. 청소는 나중에 해도 됩니다. 지금은 우리 몸을 쉬게 하는 게 더 중요해요. 모든 걸 다 해주려고 하지 마세요. 아침, 점심, 저녁을 전부 직접 차려주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놀아주고 그러다가 쓰러집니다. 배달 음식도 시켜 먹고 청소는 대충 하고 장난감은 어질러진 대로 두세요. 손주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해도 됩니다. 장을 봐달라거나 청소 좀 해달라거나 저녁에 몇 시간만 아이를 데리고 나가달라고 말이죠. 우리가 다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잠을 충분히 자세요. 손주가 밤에 깨서 운다고 우리가 다 일어날 필요는 없어요. 부모가 있으면 부모가 돌보게 하세요. 우리는 낮에도 힘든데 밤잠까지 설치면 몸이 망가집니다. 세 번째, 질보다 양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1년에 10번 만나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10번을 만나도 매번 지치고 힘들면 손주 보는 게 부담이 되고 의무처럼 느껴져요. 차라리 1년에 3번만 만나더라도 그 3번을 정말 행복하게 만나는 게 낫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즐겁고 손주도 행복하고 그 기억이 아름답게 남아요. 자주 만나야 사랑이 깊어진다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자주 만나느냐가 아니라 만날 때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하느냐예요. 지치고 힘들어서 겉으로만 웃으면서 속으로는 빨리 가기만 바라는 만남 10번보다 진심으로 반갑고 행복한 만남 3번이 훨씬 가치 있습니다. 네 번째, 그리움의 가치를 인정하세요. 그립다는 건 나쁜 감정이 아니에요. 오히려 정말 소중한 감정입니다. 그리움이 있어야 사랑이 식지 않아요. 손주가 집에 다녀간 후에 가끔 사진을 보면서 그리워하세요. 전화해서 목소리 듣고 영상통화로 얼굴 보고 다음에 언제 올지 기대하세요. 이런 그리움이 있어야 다음 만남이 더 특별합니다. 만약 항상 함께 있으면 어떨까요? 그리움도 없고 기다림도 없고 설렘도 없습니다. 그냥 일상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소중함을 잊게 됩니다. 적당히 떨어져 있어야 그리워하고 그리워해야 사랑이 깊어집니다. 이게 바로 맹자가 말한 균형입니다. 다섯 번째, 경계를 만드는 건 사랑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계를 세우면 냉정한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건강한 경계가 있어야 오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손주가 와서 이것저것 요구할 때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하는 게 경계예요. 다 들어주면 우리도 힘들고 손주 교육에도 안 좋습니다. 또 우리만의 시간과 공간을 지키는 것도 경계입니다. 손주가 우리 방에 마음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쉴 때는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건강해야 손주를 오래 사랑할 수 있으니까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의 지혜예요.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손주가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다는 이 마음.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하고 정직한 마음입니다. 맹자가 2000년 전에 가르쳐준 지혜, 바로 균형입니다.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는 그 말. 사랑도 적당해야 오래가고 깊어집니다. 손주를 사랑하되 우리 자신도 사랑하세요. 손주에게 베풀되 우리에게도 베푸세요. 손주와 함께 있는 시간도 소중하지만 우리만의 시간도 똑같이 소중합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항상 함께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그리움이 생기고, 그리움이 있어야 사랑이 더 특별해져요. 여러분, 죄책감 느끼지 마세요. 손주가 가고 나서 홀가분하다는 건 우리가 냉정해서가 아니라 인간적이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도 우리만의 삶이 있고, 평화가 필요하고, 쉼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손주가 다음에 왔을 때 진심으로 반길 수 있습니다. 억지로 웃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맹자가 가르쳐준 균형 잡힌 삶의 지혜입니다. 사랑하되 지나치지 않고, 베풀되 내 것도 지키고, 함께하되 떨어질 줄도 알고, 그리워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 여러분, 손주를 사랑하세요. 하지만 자신도 사랑하세요. 손주를 위해 살되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사세요. 그게 진짜 사랑이고, 그게 진짜 지혜입니다. 손주가 오면 온 마음을 다해 반기세요. 그리고 가면 온 마음을 다해 편안히 보내세요. 그렇게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며 그리움과 만족을 오가며 우리는 손주와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만의 평화로운 시간을 소중히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손주를 오래오래 사랑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오늘도 옹달샘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좋은 글로 찾아오겠습니다.